영화 택시 운전사의 흥행으로 5.18과 광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주인공 힌츠페터를 추모하는 전시와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택시 투어가 마련됐습니다. 5.18 진상규명과 왜곡을 막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9월 정기국회가 최적의 처리 시기지만 최대 걸림돌은 자유한국당 입장입니다. 해외 매각이 추진되는 동부 대우전자노조가 고용보장 없는 매각은 절대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도 상위권을 달려 수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택시 운전사가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흥행 바람을 타고 5.18과 광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힌츠페터 씨를 추모하는 전시가 시작됐고 택시를 타고 영화 속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무료 관광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시내에 탱크가 들어서고 계엄군의 몽둥이질에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고 힌츠페터 씨가 기록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인을 추모하는 전시가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37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어떤 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실화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도 카메라를 들었던 힌츠페터 씨의 기자 정신은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1,000만 관객에게 알려졌는데요. 전시 관람객들은 힌츠페터 씨의 여권과 안경 등의 유품을 살펴보고 80년 5월 광주를 돌아봤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택시 타고 와서 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감사하다고 느껴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사용된 택시도 전시가 됐는데요. 백밀러와 번호판까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기사들이 5.18 사적지를 돌며 직접 해설을 해주는 투어도 마련됩니다. 5.18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재조명되고 5.18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5.18 택시 투어는 다음 달 3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광주문화재단에 전화로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5.18의 진상을 규명하고 왜곡을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5.18 특별법이 통과돼야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9월에 시작하는 정기국회가 최적의 시기로 보이지만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걸림돌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취임 이후 100일을 지나는 동안 5.18 기념식에 참석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당시 기념식에서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새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택시 운전사는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공감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배포 금지 결정 등을 계기로 진상규명과 왜곡 방지를 위한 법제화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5.18 관련법 재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5.18 특별법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발포 명령자 등 진상규명을 위해서 새로 발의된 법안이고 또 하나는 5.18 왜곡에 대한 처벌 등을 담은 개정안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뜻을 같이 하고 있고 바른정당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걸림돌은 자유한국당의 태도입니다. 5.18 때 북한 특수군이 와서 한 것 개입했다는 그 의혹도 조사하자 이런 주장이거든요. 한국당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면 본회의에 올릴 수조차 없습니다. 특별법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에서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을지 정부 여당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량이 시험대에 오르게 됐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고 힌츠페터 기자의 부인인 브람슈테트 여사가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적극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광주시에 보냈습니다.
윤장영 광주시장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브람슈테트 여사는 5.18이 폭동으로 종종 왜곡돼 안타깝다며 진실이 규명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의원들이 특별법 제정을 지지해달라고 썼습니다. 또 이번 한국 방문 때 광주를 찾지 못해 안타깝다는 심경도 전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유실된 토사가 집안으로 밀려드는 일이 반복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국지성 호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지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에 나서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마당 전체가 진흙밭으로 변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폭우로 인근 공사장에 있던 토사가 순식간에 집안까지 밀려온 겁니다. 혼자 살고 있던 90대 노인은 물론 타지에 있던 가족들까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그 정도 불편하신데 굉장히 놀라셨던 것 같아요. 자식들 입장에서 상당히 걱정이 됐죠. 도로는 말할 것도 없고 승용차와 오토바이도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선 중장비까지 동원돼 두껍게 쌓인 흙더미를 걷어냅니다. 인근 공사 현장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동네 전체가 진흙탕이 됐습니다. 저 산에서 막 쏟아 내려오는 거야. 그러더니 이 도로가 다 차버렸어요, 물이. 이 흙탕 물이 완전히 여기가 다 쌓여버리더라고요. 지자체와 공사업체는 예상하지 못한 폭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며 날씨탓만 합니다. 저희가 비가 오는 상황을 얘기를 했을 건데 갑작스레 오늘 비 예보도 없는데 집중을 어떻게 될지 몰랐죠. 주민들은 지금까지 몇 차례나 비슷한 일을 겪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거 공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비만 왔다 오면 난려요. 천불나죠, 진짜. 사람 막 파네, 우리. 국지성 호우가 잦아지고 있지만 말뿐인 대책에 시민들의 불편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전남의 7개 부적합 농가에서 보관하거나 유통업체에 보관 중이던 141만여 개의 달걀이 전량 회수됐습니다. 전라남도는 현재까지 폐기물 처리 업체를 통해 107만 개를 폐기했고 나머지는 내일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달걀 생산 농장에 대해 전라남도는 오늘부터 매일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매각이 추진되고 있는 동부대우전자에 대해 노조가 고용 보장 없는 매각을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광주공장 폐쇄 가능성도 있어 지역 경제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동부대우전자의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3년 동부가 인수할 당시 1,300억 원 이상을 출자했던 투자자들이 실적 악화를 이유로 투자금 회수에 나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해외 공장만을 살리고 수익성이 약한 광주 공장을 폐쇄할 경우 협력사를 포함한 만여 명의 생계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로 과거 대우 시절까지 올라가면 전국에 5곳이나 됐던 공장이 차례로 폐쇄되면서 현재는 광주 공장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노조는 고용보장 없는 회사 매각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광주 공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라며 강력한 생존권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우리들은 오카옥 기간 15년과 동부대우전자 5년 동안 회사 정상화를 위하여 임금을 동결하고 고통을 분담해왔지만 또다시 회사가 매각되어 일자리를 걱정해야만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금호타이어에 이어 동부대우전자까지 매각이 추진되면서 고용불안 등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금 현재 가전이라든가 금호타이어 등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된 금융 지원 등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다각적 방면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이 문제를 국회가 직접 다룹니다. 국민의당 장병환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오는 28일 국내 기업의 해외 매각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신입사원 250명을 블라인드 채용 방식으로 선발합니다. 농어촌공사는 신입사원 250명을 신규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지역 인재도 10% 이상 선발키로 했습니다. 원서 접수는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아가 후반기 들어 약간 주춤하곤 있지만 역시 1위 팀답게 개인 타이틀 부문에서 두드러진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부진했던 기아 선수들이 순위표 맨 위에서 경쟁을 펼치며 수상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사구 잡아당겼습니다. 좌측으로 갑니다. 좌측으로. 9번 타자로는 처음으로 타격왕 도전에 나서고 있는 김선빈. 135개의 안타, 3할 8푼 7리의 타율로 2위 그룹과의 격차를 2푼 이상 벌렸습니다. 유격수라는 체력 부담에도 후반기 들어서 더욱 매서운 타격감을 보이는 김선빈은 이종범 이후에 첫 유격수 타격왕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타자 최형우 잡아당긴 타구 빠져나갑니다. 타점 왕과 출루율은 이적 첫해 기아 타선의 무게중심을 확실히 잡은 최영우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즌 104타점과 출루율 4할 7푼 7리로 2위 선수들을 멀찍이 제치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다승왕 경쟁은 사실상 양현종과 헥터, 기아의 두 에이스의 집안 싸움으로 굳어졌습니다. 각각 17승과 16승을 챙긴 가운데 두 선수는 다승왕 경쟁과 함께 기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동반 20승 고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전진 중입니다. 용병 로저 버나디나는 95득점으로 득점 부문 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기아의 개인 타이틀은 2015년 양현종의 평균 자책점, 2012년 이용규의 득점과 도루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시즌은 팀의 1위 행진과 함께 개인 타이틀 부문도 풍성한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발포 명령자를 추적하고 5.18과 미국의 관계를 심층 취재한 광주 MBC 다큐멘터리와 기획 보도가 5.18 언론상을 수상했습니다. 광주 MBC 김철원, 김인정, 강성우 기자와 최선영 PD가 공동 제작한 이 프로그램은 5.18 발포 명령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발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또 한국방송협회 이달의 기자상과 2017 방송문화진흥회 지역 프로그램 동상도 수상했습니다. 광주의 유일한 자립형 사립고인 송원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 자율학교 지정위원회를 열어 송원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